네, 저희가 이제 요 사이트를 이제 구성하실 때 제가 이제 쭉 어떻게 구성하고 있고 어떤 속성이 있고 이런 설명드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단위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쭉 이해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내일 모레인가요, 이제? 내일 모레 오실 때 잘 소화가 안 된 거 저한테 물어보세요. 네. 그 자리에서 그냥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모두의 이해가 다 깊어지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까 그 단위 중에 중요한 단위가 글자 단위, 상대 단위 설명하는 것도 중요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상대 단위. 뷰포트 단위라는 걸 제가 또 따로 해놨거든요. 뷰포트 단위는 너무 많이 쓰는 단위라서, 이거 모르면은 사실 막 말이 안 되는 단위예요. 이 단위는 모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요 15번에 있는 뷰포트 단위라는 거, 요 제가 언급한 거는 꼭 열어보시고, 거기에 있는 내용을 한번 봐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뷰포트 단위, 보이는 거, 디바이스 화면, 보이는 화면이 눈이 들어가는 포인트를 뷰포트라고 그래요. 포트라는 건 한구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시선이 마주쳐져서 그러니까 뭐지? 그 화면, 기기에 보이는 부분의 접점을 뷰포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이는 화면을 기준한 퍼센트가 무조건 뷰포트 단위예요. 그래서 가로, 세로 뷰포트가 있는데 뷰포트 위드스 VW 단위, 뷰포트 하이트, 보이는 화면에 가로를 기준했냐, 세로를 기준했냐에 따라서 이 두 가지 단위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 뷰포트. 그래서 이거를 퍼센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무조건 보이는 걸 기준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좀 응용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Vmax, Vmin. 그래서 가로, 세로 중에 큰 거 기준, 가로, 세로 중에 작은 거 기준이 V민이. 네, 그래서 Vmax, V민이라는 단위도 있어요. 네, 그리고 뷰포트 단위 기준 보이는 화면이란 거 이거 설명 다 했고요. 단위는 언제 쓰냐? 뭐 화면이 작아졌을 때 우리가 보이는 화면을 기준할 때 쓰고요. 네, 미디어 쿼리를 사용하지 않고 크기를 화면에 맞춰서 조정할 때 많이 씁니다. 크기를 화면에 무조건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뷰포트 단위의 단점이라고 하는 거는 부모 요소 크기를 기준할 때 사용하기가 어렵고요. 이거는 보이는 화면만 무조건 기준해요. 네, 가로, 세로 비율이 다변화할 때도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상대적인 디자인이 아닐 경우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iOS에서 화면에 뷰포트 단위가 밑에 있는 그 컨트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이폰에서 밑에 이렇게 메뉴가 올랐다 내려갔다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너무 동적이라서 밑에 구멍이 나기도 하고, 뭐 밑에가 가려지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iOS에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뷰포트 단위가 또 추가된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스몰 뷰포트, 라지 뷰포트, 다이나믹 뷰포트. 근데 다이나믹 뷰포트를 쓰시면 특히 높이 값에서 DVH 이런 거 쓰시면 밑에 컨트롤이 나왔다 사라졌다 해도 얘가 보이는 화면의 높이 값을 자동으로 이렇게 조정해서 맞춰줘요. 이 단위가 나와서요. 이 단위가 없었다가 생긴 거예요, 이거에. 짧은 시간에 부산까지 갔다 온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네. VW, VH만 설명해도 되는데 여기까지 얘기했잖아. 네, 너무 너무 네, 한꺼번에 갔어요. VW, VH를 잘 아시면 되고요. 이것도 띄워서 보시면 화면에 이제 움직이는 거 볼 수 있거든요. 자, 보세요. 히히 이거예요. 네, VW. 이거 50 VW 내가 잡은 거거든요. 위드스. 보이는 화면에 50. 그죠? 그리고 VH. 요거는 이제 제가 조정해 보려면 요 리스판시브로 하시면 돼요. 가로 영향 받죠? VW는 민을 쓰면은 어떤 것보다 더 안 커지게 하는 게 V민이에요. 얘는 더 안 커지잖아. 똑같이 잡았는데 V민이라고 잡아주면 더 안 커져요. 이 민을 써주시면. 네. 100픽셀보다 더 안 커진 거야. 둘 중에 작은 거 출력해라 했거든요. 네. 이 결과, 이거 너무 표시를 잘해주네. 어머. 감동받았어. 감동받았어. 10VW로 보이는 화면에 10% 가로폭이 10%로 커졌다 작아졌다 하고 있는데 100픽셀하고 비교해 봤더니 얘가 더 크더라 이거죠. 149.96픽셀, 149.6픽셀이 나와서 현재
얘는 계속 커지고 있는데 얘는 안 커지고 있잖아. 똑같은 세팅인데. 요렇게 잡으면 최대값을 잡아준 거랑 똑같다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이거. 네. 그리고 Vmax를 잡으면 이거는 최소값을 잡아줘요. 이렇게 줄이면 이거죠, 이거. 이거. 98픽셀. 이 중에 큰 거 잡아준 거지. 아, 큰 거. 이 작아지는 건 계속 작아진다. 계속 작아지는데 커지는 거를 얘가 막아주는 거예요. 더 커지는 거. 어느 이상 커지면 더 안 커지게 하는 게, 요 맥스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추가로 더 써준 거고요. 핵심만 보죠. VH는 뭐다? 높이 값에 따라서 크기가 바뀌어요. 맞잖아요. 보이는 화면의 높이 값이 50%. 요거. 이거 찍어서 보면 돼요. 높이 값의 50%. 폰트 사이즈도 VW, VH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글씨가 같이 작아지잖아. 그죠? 네. 그리고 Vmax는 큰 쪽 기준. 봐봐. 가로가 더 크니까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네, 세로가 더 기니까 가로 크기가 바뀌어도 가만히 있잖아요. 크기가. 네. 큰 걸 기준하는 게 Vmax. V미는 작은 거 기준. 그래서 가로가 더 짧아지니까 크기가 작아졌다 커졌다 하죠. 요거 V미는요. 네,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더 짧다. 그러면은 위아래가 세로 사이즈가 더 짧으니까 높은 걸 기준해서 얘가 바꿔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이는 화면을 기준하는 무조건 보이는 화면을 기준하는 거야. 근데 어느 쪽을 기준하냐에 따라 좀 틀리고요. 그다음에 뷰포트는 일반 퍼센트는 부모 박스에 대한 퍼센트인데 뷰포트는 그렇지 않다. 네, 그 얘기를 여기다 비교해 드리려고 50VW하고 50%하고는 다른 얘기다. 이거는 부모를 기준한 50%예요. 이 부모 박스를 기준한 반이잖아. 근데 얘는 아니라고요. 보이는 화면에 50VW 이렇게 잡은 거예요. 위에 거는. 그러니까 부모 박스보다 밖으로 나갔잖아. 그럴 수가 있다고. 네. 그리고 100VW하고 100%하고는 다르다. 그 얘기예요. 이거는 화면을 키워놓고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얘는 스크롤바 트랙을 넘어가요. 100VW는. 여기 보세요. 스크롤바 트랙 넘어갔거든요. 100VW로 잡아놓으면 100%인데 왜 트랙을 잡아먹냐? 100%는 트랙 안 잡아먹거든요. 트랙 안쪽으로 생겨요, 이렇게. 근데 100VW는 트랙을 잡아먹어요. 이유는 뭐냐? 이게 모바일 위주의 단위거든요, 원래. 그래서 모바일에선 스크롤바 트랙이 자리를 항상 잡고 있지 않잖아요. 모바일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스와이프 업을 하시면 스크롤바가 쫙 움직일 때만 탁 살짝 생겨요. 위에, 옆에, 사이드에, 위에 살짝 생겼다가 스크롤 딱 멈추면 탁 사라져요. 그러니까 트랙이 따로 없잖아. 그래서 보이는 화면은 이 트랙까지 다 포함한 걸 보이는 화면이라고 해요. 보이는 화면에 100VW, 보이는 화면의 100%는 이 트랙을 잡아먹어요. 그래서 가로 스크롤이 데스크탑에서 100VW 잘못 썼다가는 가로 스크롤이 조금 생겨요. 그래서 쌤, 왜 스크롤이 자꾸 옆에 스크롤이 생겨요? 이런 경우에는 퍼센트 줘야 돼요. 스크롤바 트랙을 안 잡아먹어요. 예. 그런 주의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100VW는 스크롤바 트랙까지 다 잡아먹는 보이는 화면, 빛이 쏟아져 나오는 보이는 화면을 전부 얘기하는 거예요. VW, VH, 가로를 기준하냐 W, 세로를 기준하냐 VH. 예, 그것만 잘 일단 구분하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단위라서 제가 굳이 들어와서 설명드렸습니다. 알겠죠? 네. 다음 시간에도 이해가 부족하면 질문한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뷰포드 단위는 닫고. 자, 그래서 여기 저희가 지금 UL까지 잡았고요. 자, 그 다음에 모바일용 햄버거 버튼을 제가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나오게 할 거예요. 그래서 모바일용은 지금 없어요, 아직. 네. 모바일용은 아예 잡지 않았어요. 이렇게 줄어들면 이 데스크탑이 모바일용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냥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튀어나오게 해주려고 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 모바일용은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네, 따로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일단 모바일용 만드는 거는 별도로 작업을 따로 하고, 이 밑에 있는 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밑으로 내려갑니다.
메인 영역의 첫 번째, 메인 영역의 개별 박스 공통이다. 그럼 이제 메인 영역 HTML이 아예 없거든요. 자, 메인 영역 HTML을 여기를 만들어 볼게요. 메인 영역 HTML 만듭니다. 자, 메인 영역 가보세요. 메인 에어리어라고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일단 겉박스가 필요하죠. 겉박스 메인에다가 메인 태그에다가 아이디가 메인 에어리어라고 잡아줄게요. 메인 태그로 쭉 안에 들어간 애들이 이만큼 묶일 거예요. 이게 되게 큰 영역이 돼요. 메인 영역. 그리고 HTML5에서 메인 태그는요, 한 번밖에 못 써요. 또 말씀드리지만. div도 여러 번 쓸 수 있지, 섹션도 여러 번 쓸 수 있지, 아티클 여러 번 쓸 수 있지. 이런 지금 태그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요. 그런데 메인은 한 번밖에 못 써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메인 태그로 묶이는 애는 뭐냐면 제가 산리오 사이트 샘플 보여드렸지만 상단 영역 빼고 여기가 다 메인이에요. 얘네들이 전부 다 메인 영역이에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것까지 메인 영역이에요. 그리고 후터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전부 메인 영역이니까 요 안에 박스가 되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메인 안에다가 쭉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배너 영역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배너 영역 2-1 배너 영역 배너 영역입니다. 네. 이 박스 만들게요. 배너는 클래스 배너라고 할까요? 점. div를 일단 만들겠습니다. 겉속 박스 이 안에다 구성해 줍니다. 배너, 배너 이렇게 쓰겠습니다. 배너. 점 배너 하면 이렇게 클래스가 나오죠? 네. 그 안에 섹션을 잡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섹션. 이 섹션 요소가 있어요? 예, 철자 틀리시면 안 돼요. 실제로 있는 태그예요. 섹션이라는 태그. div 친구. 그래서 특정 내용 독립된 내용을 다뤄줄 때 섹션이라는 태그를 쓸 수 있다. 시멘틱 태그입니다. 시멘틱 태그. 이름은 이렇게 줄게요. 인박스. 내가 클래스 인박스라는 거를 지금 아까 코어에다가 잡아놨거든요. 1200의 마용어. 가로 크기. 맥스 위드스 1200의 마용어. 그거 잡아놓은 애가 얘예요. 자, 그리고 그거 주고 클래스 이게 지금 내가 세팅된 게 있나 보겠네. DT 박스? 두 가지 줄게요. 어쨌든. 클래스를 두 개 줄 거예요. 속 박스로 가운데 오는 설정을 가진 클래스 갖고 얘 자신이 가지는 이름 DT 박스라는 거를 둘 다 줘보겠습니다. 이렇게 엔터. 네. 그리고 여기다가 이미지 하나 넣겠습니다. 거기 가운데 나오는 이미지 있죠? 그거. 이미지, img. 네, 여기다가 src 땡 슬래시 images i 한번 나오거든요. images 밑에 메인 비주얼 PC v1 요거 메인 비주얼 PC v1 요거를 선택할게요. 또 팝, 이렇게 탭 하시면 설명. 그래서 이거 데스크탑용 메인 배너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모바일용이 여기 따로 들어갈 거예요. 배너는 일단 데스크탑용 모바일용이 박스가 따로 만들어질 겁니다. 나오죠 여기? 네. CSS 잡으러 갈까요? CSS 푸시 한번 하겠습니다. 푸시 소스는 푸시. 메인 영역 잘 잡아주시고 줄 안 맞춰도 되나? 줄 한번 커널 P. 네. 이미지를 뭐 속성을 얘가 커널 P 하니까 이걸 따로 떼어서 더 잘 보이게 해주네요.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CSS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CSS. 지금 어떻게 만들 거라고? 이렇게 만들 거라고요. 이렇게. 근데 지금 컨트롤 0 원래 크기는
네, 막 넘쳤어, 지금, 여기. 마구마구 넘쳤어. 오, 마구마구 넘쳐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이제, 저기, 제가 높이값 잡아놓은 거 있거든요? 높이값 잡아놓은 거 좀 주석 달게요. 지금 처음에 스크롤 하면서 얘가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때문에 제가 일부러 높이값을 3VH, 보이는 화면에 3배 잡아놨거든요? 네, 그거 주석 달게요. CSS, 메인 CSS 위로 조금 올라가시면 제가 바디에다가 잡아놓은 게 있거든요. 파리, 여기. 임시 테스트용. 이거 주석, 백그라운드도 요것도 주석. 예, 이제 실제 컨텐츠를 제가 넣을 거예요. 임시 테스트용 둘 다 주석 달아주셔서 예, 작동하지 않게 해주세요. 네, 상단 영역에 47번째 라인쯤에 있습니다. 네, 바디 메인 CSS입니다. 메인 CSS. 자, 메인 CSS. 그래서 다시 가보시면 이제 스크롤 아직 이제 컨텐츠가 넘치지 않아서 없고요. 이 부분을 좀 잡아주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뭐죠? 배너. 근데 배너가 머리가 저기 처박혔어요. 위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왜 들어가 있지 이게? 얘 픽스드잖아. 공중에 떠 있잖아. 지금. 화면 고정 위에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부분 요걸 나오게 하려고 위에 패딩이나 이런 걸 주셔가지고 밑으로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보통. 그래서 여기 바디 있는 데 가서 제가 패딩을 좀 줘볼까요? 패딩, 화살표, 다시 T, 탑. 여기다 주는 거 많이 해보시라고 했어요. 여기다가 50 픽셀, 밀면은 밀려야 되는데 같이 밀려요, 얘가. 이 픽스드 박스가 왜 같이 밀릴까요? 이런 게 이제 기본 성질을 잘 아느냐 모르느냐의 관건이에요. 왜 픽스드 박스가 화면 고정인데 바디에 패딩 뒀다고 패딩 위쪽 패딩 뒀다고 왜 같이 밀릴까요? 얘가 젠틀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내가 한 얘기인데 젠틀 앱솔루트 탑 레프트 위치 값을 잡지 않으면 거기에 패딩이나 뭐 이런 영향을 준 그 최초 위치를 존중하여 그대로 그 위치부터 시작한다. 이게 젠틀 앱솔루트도 그렇고 픽스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탑 레프트 값이 하나도 없거든요, 얘가요. 그러니까 위에 패딩이 있다면 패딩만큼 밀린 데가 시작 위치가 돼요. 지금 여기 바디에다 갑자기 나 패딩 탑 줬죠. 50픽셀 이렇게 줬잖아요. 그래서 얘 찍어보면 얘 픽스드. 여기에 위치값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젠틀한 상태라서 그래요. 그래서 얘는 탑 값이 0 이래야지 맨 위에서부터 이렇게 나온다고. 얘를. 부모 찾아. 얘는 부모를 따로 찾을 필요가 없죠. 보이는 화면이 부모입니다. 픽스드는 고정, 화면에 고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확실하게 개념을 잡고 가시는 거예요. 네. 포지션이란 한 번에 뛰어넘는 포지션이 필요하다면 앱솔루트, 픽스드 이런 애들을 쓰신다. 예. 그래서 픽스드는 부모를 따로 찾을 필요가 없고 앱솔루트는 부모가 싸고 있는 부모들 중에 포지션이 없지 않은 즉 렐러티브부터가 부모가 되는 거예요. 렐러티브, 앱솔루트, 픽스드 이런 포지션이 가지고 있는 애가 나를 싸고 있다면 걔가 부모다. 그 얘기 드렸고요. 자, 그러면 여기 위치값도 줘야 되고요. 그래서 얘가 조금 더 튀어나오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얘 너무 이 박스 자체가 쌓여 있잖아요. 여기. 조금 더 내려. 얼마나 내려야 되지? 배너 영역, 배너. 내가 지금 위치 이동한, 선택을 아무것도 안 했구나. 예, 아무것도 여기 지금, 아무것도 안 해놨어요. 자, 이제 그 한번 잡아볼게요. 배너 있는 대로 가세요. 배너. 여기 뛰어넘어서 배너로 가세요. 배너. 모든 DIV에다가 패딩을 좀 주는 건 나중에 주고. 배너, 배너 영역도 잡겠습니다. 부모 자격. 밑에 있는 이미지를 제가 별도로 잡아줄 거긴 하거든요. 이미지, 높이값.
일단 배너부터 잡겠습니다. 일단. 백그라운드부터 잡아볼까요? BG, 백그라운드, 엔터. URL부터 잡아요. 배경, 땡땡 슬래시. 위로 한 칸 올라가서 이미지스 폴더가 보이죠? 네. CSS에서 출발하는 거야, 얘는. 외부 CSS는 자기 CSS 위치에서 한 폴더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땡땡 슬래시. 그럼 이미지스 보이죠? 들어가요. 거기에서 메인 비주얼 BG, 위에 있는 거예요. 메인 비주얼 BG JPG. 요걸 넣어주시면 이렇게 타일문이 나오는 게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색이반고 윙크, 색이반고 윙크. 그래서 이미지 반복, 반복은 할 거예요. 반복을 할 거예요. 반복할 거예요. 이렇게 생긴 이미지인데 이거 반복할 거라고요. 네, 반복할 거고요. 그래서 반복은 건드리지 마시고요. 고정. 아니, 하지 않을 거예요, 배경. 위치는 쓰고 지나가요. 크기는 가로 50픽셀만 주시고 세로는 자동이에요. 그럼 뒤에다가 오토 이렇게 원래 써야 되는데 오토라고 쓰면은 되는데 안 써도 돼요. 왜? 생략하면 오토로 나와요. 그래서 가로 크기가 50픽셀, 세로는 자동. 50이면 같이 줄어요. 이미지이기 때문에. 요렇게. 크기를 잡고 위치를 잡고 크기를 잡으셔야 되니까 쓸 게 없어? 그러면 0 쓰고 지나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0 쓰고 지나가서. 네, 그러면 크기, 그치, 윙크잖아. 위치 크기예요. 색이 반고, 윙크.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쓸 게 없으면 안 쓰고 지나간다고 했어요. 색이 반고, 윙크. 오케이. 이미지 배경 나오는지 확인해 봅니다. 예, 지금 뒤에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미지가 가려서 그런데, 네, 얘 높이 값만 어떻게 좀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높이 값 조정해 줄게요. 이미지 높이 값 조정. 이미지 높이 값 조정합니다. 이미지, 여기 배너 이미지라고 내가 써놨어요. 여기다 그냥 쓰시면 돼요. 배너 밑에 이미지거든요. I am Jen. 하이트 값 60V min. V민이 뭐라고요? 60Vmin, 60%야, 보이는 화면에. 근데 V민이면 뭐예요? 가로와 세로 중. 민, 작은 애를 기준한 60%. 요걸 단위를 보자마자 해석이 줄줄줄줄 나오시면 확실히 개념을 잡고 계신 거예요. VW, VH, Vmin, Vmax 이 지금 네 가지 주요한 게 네 가지거든요. 네 가지가 다 보이는 화면을 기준해요. VW는 가로를 기준해요. VH는 세로 보이는 화면을 기준해요. Vmax는 가로 세로 중에 긴 거를 기준해요. Vmin은 가로 세로 중 짧은 거를 기준해요. 아시겠죠? 혼자만 얘기해봐. Vmax, Vmin. 자, 그러면 잡혔어요? 잡혔네. 봐봐. V민 짧은 걸 기준한다고? 이거 조금 다른 화면으로 바꿔볼까? 이걸로? 아이폰 말고. 리스판시브. 봐봐. 짧은 화면 기준에서 커졌다 작아졌다 하죠? 그리고 가로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가로가 좁아지면 줄어드는 거야? 아, 지금 하이트 값만 지금 내가 조절한 거지? 네. 짧은 거. 아, 되네. 되잖아. 가로 값이 짧아지니까 가로 값 짧은 거에 반응하잖아. 그리고 세로가 더 짧아지면 세로 짧은 거에 기준하잖아. 근데 넓은 애가 움직일 때는 안 움직이잖아. 그러다가 가로가 좁아지면 작은 거 기준에서 움직이잖아. 그래서 요거를 맞추려고 60V 민을 찾은 거예요. 이렇게 반응하게 하려고. 힘들었겠지? 찾느라고? 네. 열나 찾았어. 60V 민. 어떤 기준을 쓰면 좋을까? 이게 판단이라는 게 막 해보다가 찾아야 되거든. 그냥 바로 오지 않거든요. 자, 그리고요, 이거 가운데 오게 하고 싶어요. 텍스트 온라인 센터 줄까요, 여기? 배너 박스에다가 가운데 오게, 컨트롤, 엔터. 여기다가 중앙.
이미지가 인라인이니까, 그죠? 이미지가 인라인 요소니까 텍스트 중앙 정렬로 가로 중앙 세팅. 네, 이게 가능하다고. 그래서 TAC, 텍스트 라인 센터 그러면 텍스트만 가운데 오는 게 아니라 인라인 요소들은 전부 그 블록박스 안에 있는 인라인 요소는 전부 가운데 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요. 그래서 이미지가 현재 손댄 게 없어. 그냥 오리지널 인라인이에요. 네, 그래서 인라인이니까 가로 가운데 오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왔잖아. 이거 보세요. 예쁘게 왔죠. 어허! 어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운데 왔잖아. 네. 대충? 네. 이 사이트 만드는 거 원래 좀 어려워. 근데 우리가 이제 끝날 때 됐다고 사이트도 안 만들어 보고 끝낼 수는 없으니까 지금 네 번에 걸쳐서 사이트를 지금 완성하려고 하는 건데, 네. 무리데스가 될 수도 있지만, 네. 그래도 도전해보는 거야. 여기 지금 노란색 있는 거에다가 쭉 세팅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선택자는 다 살려놨거든요. 네. 자, 그래서 지금 배너, 지금 가능한 애들. 그리고 패딩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패딩. 텍스라인 센터, 패딩. 여기 좀 떨어져서 나오게, 패딩. 패딩, 에, 사방 패딩? 사방 패딩을 좀 줄게요. T, 10, 램. 해석 어떻게 한다? 10배. M이란 M은 배수다. 10배란 소리다. 뭐에 대한 럼배? 램이니까 루트 M. 아, HTML에 세팅된 글자 크기의 10배라는 소리구나. 그 얘기예요. 패딩이. 사방 패딩 10, 램. 지금 10픽셀 잡혔으니까 100이란 얘기네. 볼까요? 패딩. 배너에 패딩이 잡혀 있는지 보세요. 네, 여기 보면은 100 잡혀 있어요. 100. 저 위에까지. 그래서 위에서 100을 밀어주면 될 것 같아요. 바디에서 100을 밀어주고 얘는 탑 0 이렇게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그거 봤었죠, 미리? 가서 볼게요. 바디로 가세요, 바디. 임시 테스트용은 밑으로 내려놓고 위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픽스드 메뉴, 상단 메뉴. 메뉴가 배너 박스를 가림으로 패딩으로 상단 패딩, 상단 패딩으로 밀어서 보이게 함. 그래서 PT 100 사당 100 패딩이니까 그만큼 밀어주면은 되는가? 되겠죠? 아, 근데 이것도 100 픽셀은 램으로 내가 계산해줘야지. 10 램 이러면 되는 거죠. 10 램이 100 픽셀이에요. 왜냐면 지금 HTML에 10 픽셀이라고 내가 잡아놨거든. 계산하기 쉽게 이렇게 10 픽셀이라고 계산 편의상 10 픽셀로. 네, 이것도 그 현 업계에서 이렇게 많이 쓰고 있어요. 네, HTML을 사이즈를 10 픽셀로 해야지 곱하기 해서 계산하기가 좋잖아요. 네. 이렇게 10 램. 그러면 어떻게 보이죠? 그래서 이거 안 내려오게 해주라고. 상단 메뉴. 상단 메뉴 안 내려오게 위치값 T0 이렇게 잡아주라고요. 상단 값을 안 잡아주면 또 아까 이유를 쭉 말씀드렸는데 탑 값을 안 잡으면 안 주면 젠틀함으로 바디에 상단 패딩 때문에 밀려서 내려온다.
젠틀이라는 건 원래 스태틱한 위치가 시작 위치가 된다는 소리예요. 젠틀하다는 얘기는요. 네. 그래서 앱솔루트나 픽스들은 모두 다 젠틀합니다. 됐쥬? 그래서 가서 보세요. 이제 상단에 고정됐고, 그죠? 얘는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생기게 된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이 옆으로 넘어가는 건 좀 처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완전 좁아졌을 때. 네, 이거 밖으로 이렇게 크게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지금 일단은 갖다 놓은 거예요. 네. 아직 뭐 미디어 코리아 이런 거 안 넣습니다. 네. 좁다가 어느 상태에서 모바일용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거나 하고 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조금 특이한 경우예요. 이 모바일 보세요. 예? 내가 이걸 어떻게 바꿨을까? 이게 안 보이고 이게 보이게 된 거거든요, 지금. 이게 안 보이고. 네. 얘가 위로 올라가고 사라지고 얘가 보였단 말이에요. 이거는 미디어 콜이로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예, 미디어 콜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미디어 콜을 아직 사용을 안 해봤는데, 자, 이제 미디어 콜을 한번 작동시켜 보도록 합시다. 얘가 이렇게 하다가 사이즈가 1000인가? 제가 미디어 콜이 있는데 한번 가보실래요? 미디어 콜이, 미디어 콜이 있는데 가보세요. 미디어 콜이 열어야지. 미디어 콜이 열어야 돼요. 미디어 콜이가 어디 있냐면요. 미디어 콜이. 여기 메인 미디어. 요거예요. 메인 미디어. 미디어 콜이. 컨트롤 클릭. 미디어 쿼리를 열어주세요. 미디어 쿼리. 그러면 미디어 쿼리는요, 이렇게, 문법이 이렇게 생겼어요. N 미디어 스크린, 네. 옛날 스크린은 저리가. 요게 이제 걸음 장치고요. 스크린이라고 써준 건요. and, 그리고 최대 크기 1024일 때 먹어. 그리고 그 다음에 최대 크기 800 이하일 때 먹어. 그러면은 1024 딱 되는 순간부터 여기 있는 코드가 덮어쓰기를 해요. 그리고 계속 작아지다가 800 이하로 들어가면 여기 코드가 갑자기 열려요. 네, 쓰는 방식은 미디어라고 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는요, 미디어 코드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몇 마디로 떠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미디어 코드라고 아예 파트가 따로 제가 만들어 놓은 CSS에 5번 폴더에 있어요. 지금 폴더로 따로 만들어 놓은 애들은요, 조금 중요한 포지션은 제가 아예 따로 다 했죠. 네, 이런 애들은 중요성이 있는 애들이에요. 요거 미디어 쿼리. 그래서 미디어 쿼리의 01번에 가서 보시면 01번 네, 요 뷰포트부터 막 얘기하고 있어요. 이 뷰포트가 없으면 미디어 쿼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왜? 모바일일 때는 그 픽셀이 왜곡돼 있잖아. 요만한 화면에 어떻게 1080 픽셀이 들어가냐고. 요렇게 조그만 화면에. 실제 픽셀은 한 400 픽셀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죠. 예, 그런 거를 왜곡 안 되게 해주는 게 뷰포트, 위드스 디바이스, 위드스, 네, 이 이니셜 디바이스 1. 요렇게. 요런 걸 써준 게 바로 뷰포트고, 뷰포트는 비디오 쿼리의 필수입니다. 저게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요즘은 느낌표에서 탁 만들면 요거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그거 많이 만들어 봤잖아. 여기 텍스트 파일 처음 만들 때 느낌표 해가지고 쓰면 나오죠. 예. 그리고요, 미디어 쿼리가 뭐냐, 디바이스 가로 사이즈에 대해서 계속 쿼리라는 말이 질의를 한다는 소리예요. 계속 물어봐요. 물어보고, 사이즈 몇이야, 사이즈 몇이야, 사이즈 몇이야, 1024 아직 아니야, 1024. 1024니? 그때부터 사이즈를 딱 바꿔요. 얘가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쿼리라는 게 질의한다는 뜻이에요. 이걸 찾아보시면 질의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질문은 대답 안 할 수도 있는데 질의는 답변해야 돼. 뭐 청문회 얘기를 해서 안 됐겠지만 청문회에서 물어보면 답변해야 돼요.
기억이 안 납니다. 모릅니다. 이런 얘기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질의를 계속 보내는 겁니다. 브라우저에다가. 그래서 반응형 웹, 적응형 웹의 핵심 기술이다. 근데 원래 반응형 웹은 조금 큰 개념이에요. 여러 가지가 다 적용돼서 이 뭐 모바일로 갔을 때는 이거 뭐 여러 가지가 다 바뀌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기술인데요. 우리가 하는 거는 어댑티브 웹이라고 해서 사이즈별로 CSS만 가르치기를 하는 거죠. CSS 가르치기는 적응형 웹이라고 원래 부릅니다. 근데 적응형 웹은 반응형 웹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그냥 크게 리스판시브 웹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 과정명도 지금 반응형 웹 이 타이틀에 그거 들어가 있잖아. 타이틀 뭐라고 들어가 있어? 어? 여기 무슨 뭐 반응형 웹이라고 돼 있죠. 이거 얘가 비디오 콜이 안 하면 저희 과정 여러분에게 사기친 거죠. 이거 안 가르쳐주면 사기친 거라고. 거짓말한 거라고. 반응형 웹을 안 하면 무슨 우리 과정명이 그게 되겠어요. 우리 과정명 자체가 그렇잖아. 반응형 웹이잖아요. 네, 그래서 반응형이 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요, 구현 방법은 이렇습니다. add media. 네, 이렇게 씁니다. add media, only screen. 오직 스크린만. 이건 구형 스크린을 only 스크린이라고 그러고요. 그 이후에 나온 스크린은 그 브라우저 화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문법은 미디어 쿼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만나는 순간 이 중괄호 안에 코딩 구역으로 안 들어와요. 이걸 막는 장치를 얘네들이 미리 해놨어요. 그래서 문법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요즘은 이것도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구형은 아예 그냥 무시하는 경우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린이나 올리 스크린이라는 거는 회피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회피. 회피해라. 얘를 만나면 미디어 쿼리 모르는 브라우저는 떠나! 그래서 이 코드로 못 들어오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max width 최대 얼마 and 띄어쓰기 가로하고 이거 문법 다 맞춰서 써야 돼요. 이거 틀리면은 안 나와요. 네, max width 최대 얼마 최소 얼마 이렇게 줄 수 있어요. 근데 한쪽만 줄 수도 있어요. 최대 얼마 또 밑에다 최대 얼마 점점 작은 사이즈로 내려가면서 최대 얼마 최대 얼마 최대 얼마 요게 데스크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코딩하는 경우가 이렇게 맥스 위드스를 줄여가면서 코딩을 내려가면서 코딩하는 거고요. 모바일 기업들 있죠. 조그만 화면부터 출발하는 사람들은 민 위드스만 쭉 써줘요. 민 위드스. 500 픽셀 이상, 민 위드스 최소 얼마 이상, 또 최소 얼마 이상 밑으로 내려가면서 코딩 그렇게 해줘요. 500 이상, 800 이상, 1000 이상, 1200 이상, 1400 이상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그러면 덮어쓰기 해요. 얘가 커지면서 덮어쓰기로 바뀌게 덮어쓰기로 바뀌게 하는 거예요. 미디어 코리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맥스 위드스, 민 위드스 반드시 픽셀 단위로 사용해 주시고요. 네, 사이즈를 얘가 엔드 사이 구분할 때는 엔드로 계속 연결시키시고 앞뒤 공백도 꼭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로 세로 모두 바뀌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거는 미디어 쿼리의 오리엔테이션 방향을 랜드스케이프 가로로 긴 거 랜드스케이프 풍경화 그리고 포트레이트 초상화는 위아래로 길죠. 그래서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쓰면 가로 세로를 비교해서 이게 실행이 돼요. 가로 세로 중에서 가로가 길다 그러면 랜드스케이프가 실행되고요. 네, 세로가 길면 포트레이트가 실행돼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CSS를 쓰시는 거죠. 네. 그렇게 쓰는 CSS가 있다. 그리고 똑같은 CSS 선택자를 가지고 계속 써서 덮어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자가 달라지면 안 된다는 게 주의사항입니다. 비디오 쿼리를 코딩할 때, 네, 요거는 제가 실제로 할 때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오늘 인트로덕션만 하다가 끝나겠는데? 하나만 해봅시다. 하나만. 다 하나만 해봅시다. 자, 이게 줄어들면 이 메뉴가 없어지거든요? 이 메뉴가 없어져요. 이 메뉴 없어지게 해볼게요. 미디어 쿼리로. 메뉴 없애는 건 어떻게 해야 되죠? 디스플레이 쳐라 이러면 돼요. 디스플레이 넌 하면은 없어져요. 디스플레이 넌. 그래서 우리 거에 딱 가져가지고요. 이거 줄어들면 1024 딱 걸려서 그 이하는 이게 안 보이게 할 거거든요. 자, 해볼게요. 예. 얘 디스플레이 없애는 건 어떻게 해요? 누굴 없애야 되나? 잘 보시면. GMB 없애면 되네, GMB. GMB를 디스플레이 넌 시켜보면 돼요, 이렇게. 디스플레이 넌 하면 없어지거든요? 화면에서 없어졌잖아. 그러면서 이제 여기 그 햄버거 버튼이 탁 하고 등장하는 건데, 지금 햄버거 버튼을 안 만들었으니까, 일단 없어지기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한번 해볼게요. 미디어 컬이 있는 대로 가보세요. 네, 오늘은 미디어 쿼리의 작동 여부만 확인해 봅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모바일일 때 얘를 그냥 없애면 되나? 그냥 일단 없애볼게요. 그 GMB였죠? 미디어 뭐지? 메뉴 박스 숨기기.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볼게요. GMB라고 있어요? 여기다가 디스플레이 던 이렇게. 1024일 때 GMB를 없애라. 우리가 요걸 이제 좀 다르게 만들 수도 있어요. 없애라. 그것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거 1024에 딱 걸리게 해놨어요. 이거요. 네. N 미디어 스크린 앤드 맥스 위드스 1024 이하. 가서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은 어떻게 하냐? 줄여보면 되지. 얘를. 자, 얘를 줄여보세요. 얘를 보통 이 100%로 놓고요. 이 글자 크기를 100%로 놓고 해야지 여기 나오는 사이즈가 정확해요. 여기 옆에 F12 열어놓고 이렇게 하면 여기 사이즈 나오거든요. 가로 사이즈가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100%로 놓고 봐야지 저게 왜곡이 없어요. 그래서 1024 딱 하면 없어지잖아. 툭 없어지잖아. 툭. 그러면 얘도 없어져야 돼? 얘도 없앨 수 있어. 얘도. 이미지. 누구 밑에? DT 박스? 이거 위에 있는 거 뭐지? 배너 밑에 있는 이미지. 지금 일단 해보는 거예요. 컴마? 배너 밑에 있는 이미지도 없애라. 디스플레이를 없애라. 지금 일단 먹히는지 보는데 이거 일단 먹혔어요. GM이 먹혔거든요. 얘도 먹히는지 동시에 이렇게 한번 줘보세요. 네. 이렇게 줬을 때 먹히면 미디어 콜이 오케이 콜 된 거야. 네. 미디어 콜이 콜 됐는지만 확인. 요거 이렇게 주세요. 배너 밑에 이미지 지금 배너 밑에 이미지 하나밖에 없거든요. GMB 하고 막 클래스 배너 밑에 이미지를 디스플레이를 없애라. 요게 먹히는지 확인하면 우리가 미디어 쿼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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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4일 때 딱 없어지잖아요. 네. 미디어 쿼리가 먹히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내일 모레?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저희가 여기 구현과 함께 미디어 쿼리를 그때그때 필요한 미디어 쿼리를 건드리면서 갈게요. 그래야지 나중에 미디어 쿼리가 쌓여서 한 번에 하는 게 더 힘들다고.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한 크기의 미디어 쿼리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구현 내용을 정리하고 마무리를 쭉 시켜주시기 바랍니다.